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혜 기자를 대신해서 국제뉴스의 문서연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팡팡 뉴스 이번 시간은 제주도의회 협박하는 무서운 제주도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가 이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네, 이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별로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했는데요. 이 추경 예산이 4,12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 9,1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를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예산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인데요. 네. 161억 원입니다.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브리핑을 열고 이 향후 투자자인 신혜원이 사유재산권 행사 그리고 국제소송까지 큰 파장이 예견된다라고 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 가장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를 왜 제주도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건지 거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유오션타운 개발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사업자인 신혜원이 중국 자본 회사입니다. 이 신혜원이 이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 이 송악산 일대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이 견관 사유화 논란이 되면서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데요. 이때 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 제주도 이제 그러면서 2020년 10월 25일 이 송악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2년 7월 27일에 송악산 유원지 일대가 3년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송악산 유원지 사업이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취소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찌됐든 사실상 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이 자초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 이제 신혜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대응을 했어요. 네, 그렇죠.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예. 요로 가다가 갑자기 자초가 된 거니까 그래서 신혜원이 이 제주도정의 정책의 변화로 우리가 한 1,37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상당히 좀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 이 법정 소송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지느니 차라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갖자라고 하고요. 또 신혜원 역시 이렇게 행정과 소송을 벌이면 자칫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합의서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제주도가 신혜원이 소유한 170필지 570억 원을 주고 매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이제 30%인 이 16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서 민생에 역점을 둔 사업인지 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이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추경 예산안이 서민 경제 안정화 측면에서는 좀 이게 시급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또 이번 추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1,600억 원 이상 끌어왔는데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은 우리 소위 말하면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둔 적금 통장 같은 개념인데요. 예. 이 적금 통장을 깨면서 제주도가 이야기하기를 민생 안정에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이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이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당연히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제동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는 심의 의결 과정을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압박이요. 네, 사실 압박 맞죠. 이 도의회 심의 의결 과정을 또 압박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 뭐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굳이 심사안을 보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네. 있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제주도가 의회를 좀 상당히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예산이었다라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의회와 좀 소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제주도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불나는 곳에 좀 기름을 더 부은 격이 된 것 같기도 예, 좀 합니다. 성급해 보이는 네, 모양새이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예산 갈등으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계획에 이제 일단 제동이 걸렸어요. 네. 또 투자자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송악산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출입 금지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에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주도와 신혜원이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전체 매입 부지의 30%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다만 또 부득한 이유가 발생한다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게 했고 양측 협의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게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한 상태라서 굳이 이렇게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네. 토지 매입 비용을 이번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말씀하신 올해까지 30%만 지급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럼 2차 추경도 있었는데 굳이 이번에 투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입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추진하는 거에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네, 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좀 무리하게 네. 떼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 입장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서두르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2020년 10월 25일에 이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예. 올해가 이 3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가기 전까지만 아까 말한 30%만 지급을 네.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제주도는 혹여 제 신혜원이 국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또 법무부가 추산한 이 소송 비용을 보니까 80억 원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혜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예, 좀 안심을 시켜주고 싶은. 네, 원만한 예. 협약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국제소송으로 가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요. 사실 그 합의서에 나온 대로 올해 말까지 30%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요. 일단 시간이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그럼요. 충분하게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시급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 기자회견보다는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심기가 불편해서 소통이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압박 아닌 압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의기가 대의기관인 예. 제주도의회를 협박하는 무서운 제주도가 아닌가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이 토지주인 신혜원과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네. 의견도 있어요. 이게 제주도와 도의회 예산 갈등이 올해 제주도가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 증액 사업 일부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이제 시작됐다 하는 이런 분석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실제 보니까 이 행정시나 읍면동 그리고 이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 민심을 반영해서 투여하는 사업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의회 내부에서는 이 읍면동과 행정시가 지금 배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이 제주도 이 본청을 위한 추경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송악산 매입 예산 있잖아요. 네. 이걸 그럼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예산을 되살리려면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2일 날 이 보류를 했어요.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먼저 상정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당시 이제 행자위가 왜 보류를 했냐면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입되는 만큼 이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들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늦어도 본회의가 열리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예. 내일까지 좀 상임위에 재상정이 돼야 다시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일단 제주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제주도의회 대규모 예산 삭감의 원인이
제주도와의 소통 부족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라도 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서 필요한 곳에 제때 예산이 잘 투입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처음 함께해 주셨는데 문 기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